자, 전 시간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정리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그림 그리고 생각해 봐요. 시간하고 속도하고의 관계 그래프에서 요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렀고 0초일 때 속도를 V0라고 두면 이 그래프의 식을 읽으면 V는 AT 플러스 V0 이런 식이 나왔죠. 이걸 우리가 등가속도의 1번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2번. 그래프에서 면적은 간거리다. 위치의 변화량이다 했는데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였니? 세로 곱하기 가로였죠. 그래서 V0T.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였더라? 일단 2분의 1 붙었고 아이고 이거 입에 붙어야 돼. 2분의 1 AT의 제곱. 요것이 물체가 얼마나 갔는지 간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었죠. 등가속도의 2번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두 식에 들어있는 T를 치환후 소거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두 식을 합했지요. 그 합한 식이 어떻게 됐더라? 그렇죠. 입으로 자꾸 한번 이렇게 해봐야 돼. 자꾸 해야지 늘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자, 기본적으로 등가속도의 운동 공식 세 가지는요. 전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수학으로 치면 이게 뭘까? 인수분해도 안 돼. 하여튼 너무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오늘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중력 영향을 받은 운동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다중 섬광사진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건데 자, 학생들이 이 그림 이거 사실 사진으로 찍하고 이렇게 보여줘도 돼. 근데 이 그리는 과정을 보는 것도 공부라서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어떤 물체를요 낙하시켰다고 합시다. 물체를 낙하시키고요. 이 방은 깜깜해. 그리고 물체를 낙하시키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순간 플래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피칫 터뜨려. 그러면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만 물체가 반짝반짝 보이겠죠. 그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피칫 뭐 이렇게 물체가 찍혔을 때 이 그림을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물체가 이렇게 그냥 물체를 떨어뜨렸다면 이 물체를 그냥 떨어뜨렸다를 우리가 프리폴 또는 자유낙하라고 부르죠. 근데 물체를 이번에는요 옆에서 이렇게 탁 하고 던질 거야. 이하고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럼 옆으로 던졌더니 처음에 여기 있었던 물체가 잠시 후에 여기 왔다는 거야. 그 다음은 여기 오고 그 다음은 여기 오죠. 잠깐만. 하나는 그냥 떨어뜨리고 하나는 옆으로 던진 거야. 그리고 동시에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출발 높이가 동일했죠. 그 다음은 어때? 이 높이가 역시 동일합니다. 그 다음 높이도 역시 동일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책에서도 이런 사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체 운동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해요. 이거 이 영어 이름을 그래도 알아두면 앞으로 좋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봐도 프로란 앞으로 이런 말이죠. 앞으로. 근데 젝트는 뭐니? 젝트는 발사한다는 거야. 쏘다 또는 싸다 이런 거를 젝트라고 하죠. ILE는 명사형 어미야. 그러니까 앞으로 쏜 것들 또는 쏜 따위 뭐 이런 거겠지. 그것에 대한 운동이라고 해요. 이것을 한국말로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체는 왜 떨어지냐 이거야. 당연히 물체가 떨어진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이 물체는 그냥 떨어진 물체라면 얘는 던졌으니까 가면서 떨어진 거죠. 하지만 떨어진 높이가 동일하다는 건 뭘 얘기해? 동일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정도가 동일했다는 뜻이야. 그럴 때 자유낙하 운동을 우린 또 다른 이름으로 직선상의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직선상의 운동 대신에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 다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의 수를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좌표가 하나면 되지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녀석을 1차원의 운동.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칠판 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직선상의 운동에 대응하여 얘는 평면상의 운동. 그리고 평면상의 운동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가 몇 개 필요하니? 그치, 2개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운동을 2차원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이 운동에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하고 묻는다면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력이 영어로 뭐니? 다들 알겠지만 그도 한번 적어볼게. gravity 또는 gravity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반드시 G 있다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G. 중력에 의한 운동이고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대략 10m/s 제곱 정도 된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죠. 자, 여기서 G는 gravitic acceleration, 즉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중력장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보고요. 거기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또 등가속도 운동의 법칙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보자 이거예요. 자, 1차원의 운동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자유낙하. 두 번째가 연직 투하. 그리고 세 번째가 연직 투상이죠. 자, 학생들도 알다시피 자유낙하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처음에 속도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그걸 자유낙하라고 불러요. 연직 투하란, 자, 이게 한자가 나오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연직이라는 말은요, 곧장이란 뜻이야. 곧장. 곧장 던졌어. 어디로? 아래로. 그러니까 곧장 냅다 던지는 운동. 이것을 연직 투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 손을 떠났을 때 이 물체는 처음의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어쨌든 손을 떠나고 나면 그 물체는 중력에 의하여 운동하고 있죠. 그리고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운동 모두 등 가속도 운동이다.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자유낙하 운동하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시간하고 속도하고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G다. 그럼 이 운동 그래프를 보고 식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V는? 그렇죠. 1번식. V는 GT 플러스 V0 쓸 필요 없지.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기억나니? 1번식 어떻게 돼? V는 AT 플러스 V0죠. 근데 지금 A 대신에 G 쓴 건 이해하죠? 그리고 처음 속도 없으니까 쓰지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S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여기 역시 V0t는 쓸 필요가 없겠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자, 이런 관계의 식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귀찮아도 시간과 위치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간 t가 0일 때 s도 0 되잖아. 중근이구나. t가 0일 때 s가 0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이게 움푹하겠네. 그려본다면 s와 t의 관계 그래프는 대략 이런 형태의 포물선을 갖겠죠. 단, 우린 지금 0초 이후를 따지고 있으니까 이쪽 파트는 그리지 않은 것뿐이죠. 자유낙하 운동,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씩을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그거 지금 바보 같은 거야. 이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알면 거기에 중력가속도를 대입하여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다시 해봐. 3번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부르면 E, G, S는 V제곱이다. 역시 0, V0의 제곱을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의 속도가 0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에 비하여 연직 투하 운동이란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출발한 거야. 다시 말해 처음의 속도가 있었다고. 처음의 속도가. 그럼 이런 관계일 때 1번 공식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V는
gt 그리고 처음에 속도가 있었으니까 적어준 거죠. 다음 두 번째. 그럼 2번은 어떻게 될까요? s는 2분의 1. 얘들아 2부로 자꾸 해봐야 돼. 자꾸. 입에 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는 법이에요. 남 의식하지 마. 빨리 읽어봐. 2분의 1 gt제곱 플러스 v0t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거대로 또 s하고 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죠. 시간하고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자, 봐. 일단 근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t가 0일 때 s가 0이니까 무조건 이 자리는 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디 있어? 이 자리 있죠. s를 0으로 하여 t를 풀면 되죠. 마이너스 g분의 2v0라는 요 값을 통과하는 이렇게 움푹하게 패인 포물선. 이것이 이 식에 관련된 그래프가 됩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그래프상에서는 0초 이후만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보다는 좀 가파른 이차 함수의 곡선을 그리면 이게 바로 연직 투하 운동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식은 어떻게 쓸까요? EGS는 뭐? 그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요. 사실 새로운 걸 한 게 아니야. 전 시간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공부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예로서 살펴본 거죠.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파트는 바로 연직투상 운동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연직투상 운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수업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자. 자, 연직투상 운동 우선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이 그림은 실제와 다른 그림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했다는 걸 미리 밝히고 그려볼게. 어떤 물체를 던졌어요. 던지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조금 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겠지. 근데 내가 여기다 그리면 이건 설명하려고 일부러 비껴 그린 거야. 원래 물체는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죠. 근데 떨어질 때의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그린 것은요. 이거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원래 올라갔다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인데 단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한 것처럼 그린 거야. 페이크라고.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보자. 물체를 던졌을 때 처음엔 제법 빨랐다 할지라도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져서 멈추고 그리고 다시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때 처음 던져진 속도를 V의 제로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죠. 자, 근데 중력은 어느 방향이야? 중력은 늘 지구 아래쪽, 지구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중력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중력의 벡터예요. 자, 중력은 매 순간 물체에게 일정한 크기,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운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다. 자,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했다면 이것을 플러스라고 정했다면 이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치, 당연히 마이너스, 힘이지만 마이너스 F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거 지금 이해 가세요? 벡터에서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갈게. 여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지? 얘는 운동하고 힘의 방향이 동일하잖아. 그럼 이건 플러스 F야, 마이너스 F야. 이럴 때 몇몇,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조심스럽게 플러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럼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 처음에 운동 방향에 얘는 어때? 운동 방향이 반대죠. 그럼 반대란 뭐라고 표시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V야.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같은 방향인 이 힘은 역시 마이너스 F라고 부르겠죠. 자,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 운동하는 방향, 위쪽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했다면 그 아래쪽의 방향은 다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힘이 벡터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하고 물으면 전 시간에 했잖아.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벡터라고 그랬잖아. F는 MA에서 가속도가 벡터였기 때문에
힘도 벡터였던 거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가속도가 벡터였던 이유는 뭐 때문이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줄임말이야. 델타 V가 벡터여서 가속도도 벡터였죠. 새롭네. 그래서 델타 V가 벡터였기 때문에 가속도도 벡터였다고. 다시 얘기하면 속도 변화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한다. 또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도 일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직투상운동에서 가속도를 굳이 얘기해라 그러면 중력의 가속도일 텐데 중력 가속도의 부호는 뭐라고 써야 돼? 응? 그렇죠. 그래서 연직투상운동일 때는 운동과 반대 방향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속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G라고 대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뭔 소린지 등가속도 운동공식에 적용시켜 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공식 1번 공식 적어보자. V는 자꾸 읊어야지 늘어. 뭐라고? V는 AT 플러스 V0. 이게 등가속도의 운동공식이야. 근데 연직투상운동은 처음에 속도가 0이 아니니까 V0가 0이 아니니까 V0는 써주는 게 맞고 가속도 A 대신에 뭘 써야 돼? G야 마이너스 G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쓴다면 V는 마이너스 GT 플러스 V0 이렇게 적어주어야 한다. 특히 이게 왜 마이너스 G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출발합시다. 자, 이 식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처음의 속도는 V0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G. 참고로 G는 10m/s 제곱쯤 되는 애잖아. 1초마다 10m씩 빨라지는 애란 말이야. 그런 가속도로 마이너스 G다.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바로 이 연직투상 운동에 대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예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빈도별로 그래.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는 이래야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운동인지 한번 설명해 보자. 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자, 물체가 붕 가다가 멈췄어. 여기 멈춘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이 그래프죠. 뭔지 이해해? 다시. 물체가 올라가다가 멈췄어. 올라가다가 속도가 빨랐다가 점점 느려졌어. 0 됐어. 그러고 나서 다시 속도가 증가되는 운동이 이 그래프야. 물체가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떨어질 거 아니니? 떨어진다는 건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죠.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뭘 의미해? 시간을 0으로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라면 이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마이너스 지역에 표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연직투상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잘못된 짓이에요. 이거 하나 점검해 두시고.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좀 고집이 센 친구들은요. 뭘 듣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이상하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어. 그러지 말자는 뜻이다. 자, 다시 보자. 속도하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V0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G예요. 자, 기울기가, 자, 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G래. 근데 마이너스 G는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이냐면 X가 변할 때 Y가 변한 정도지. 자, X가 변한 건 여기. 속도가 0 됐을 때까지를 따져보자. 그럼 속도가 0 됐다면 이 값이 바로 X가 변한 정도지. 그럼 Y가 그때 얼마 변했니? V0가 0 된 거 아니야? 그럼 V0가 0 됐다 그러면 이건 증가야 감소야? 당연히 감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V0 아니고 마이너스 V0를 써야 되는 것 이해 가십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G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해석했어. 그럼 괄호값은 뭐가 돼? 그렇지, G분의 V0지. 요 값이 얼마?
G분의 V0가 된다. 야, 이런 걸 외우려고 마음먹는 순간 대학이랑 멀어지는 거야. 대학은 그런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그저 연직투상 운동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G라는 걸 알고 그 식을 찾았다면 그 식에 의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기울기의 의미를 찾으면서 정리하면 그만인 거죠. 다음 두 번째. 그럼 그래프상에서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하고 물으면 면적은 당연히 간거리잖아. 그럼 면적을 구해보자. 면적이라는 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높이는 얼마? V0. 그리고 밑변이 G분의 V0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얼마야? 2G분의 V0의 제곱이죠. 잠깐, 이게 뭐지? 이 면적이라고 한 게 바로 간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S란 말이야. 그럼 S, 0이 속도가 0 될 때까지 간 거리란 뭘 의미할까? 자, 물체가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0 될 때까지 갔어. 그러니까 얘는 최고점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이 S는 최고점의 높이이고 그 크기는 얼마다? 2G분의 V0의 제곱이다. 이거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보고 내가 그 문자들을 직접 찾아내는 행위, 그걸 훈련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죠. 자, 그럼 생각해봐라. 어떤 물체가 5초 동안 올라가면 그 물체가 5초 동안 떨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G분의 V0까지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요? 하고 물으면 당연히 그 값이 얼마가 되겠어? G분의 2V0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등가속도 1번 공식을 이용한 연직투상운동의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식. 자, 여러분들이 아직 외우지 못했을까 봐 한번 적어주는 거야. 지극히 너무나 친절한 선생이란 뜻이죠. 응? 해. S는 얼마? 2분의 1 AT의 제곱 플러스 V0T. 근데 식에서 A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연직투상운동은 계속 마이너스 G라고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S는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그리고 V0T.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식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볼록하겠지. 이런 애야, 이런 애. 그러면 S를 0으로 하는 T의 값, 즉 X축의 절편을 찾아볼게요. 공통의 T를 묶으니까 2분의 1 GT 마이너스 V0 이렇게 쓰면 이거 플러스인데 죽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 부호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 시간이 얼마니? 0일 때 S는 0이죠. 0 대입하면 S 0 되잖아. 또 이 전체 값이 0 되게 하려면 T 얼마 넣어줘야 돼? G분의 2V0일 때도 S가 0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관계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과 위치에 시간이 0일 때 S는 0이었고요. 또 얼마? 그렇지. G분의 2V0일 때 S는 0 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S와 T의 그래프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럴 때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하는 건 우연이냐? 니들 자꾸 그럴래? 자, 다시 이 중간 지점이 바로 뭐겠어요? G분의 V0라고 하는 값이. 그래,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속도가 0 됐을 때 그때의 높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최고점이 되겠다. 이런 것도 같이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여기서 야, 이것도 수학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 S에 G분의 V0라는 값을 대입해 주면 S에 G분의 V0라는 걸 대입해서 한번 식을 풀어볼게요.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 T 대신에 G제곱분의 V0의 제곱이다. 플러스
V0하고 이거 G 대입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 G분의 V0의 제곱이다. 자, 요거 G 하나 지우고 요거 G 하나 지우자. 오케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G분의 V0의 제곱 더하기, 자, 얘도 통분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2G분의 2V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S의 G분의 V0인 순간일 때 총 거리는 2G분의 V0의 제곱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시간이 GV0일 때 S값이 얼마이냐? 즉 최고점이 얼마이냐? 최고점의 높이를 구한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해준 값은 아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확인했었던 이 면적 2G분의 V0의 제곱과 당연히 일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를 이용해서 연직투상 운동의 두 번째 식과 그래프를 찾았어요. 근데 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게. 여기에 내가 이 그래프를 스치는 접선 하나를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 야, 이건 나름 접선이다. 이게 그림상에서 너무 많이 긁었는데 아주 가까스로 스친다고 하자. 자, 가까스로 스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 점을 통과할 정도로 가까스럽게 스친다라는 말은요. 자, S하고 T의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이건 당연히 델타 T분의 델타 S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다. 이 정도는 물리투를 공부하는 학생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가까스로 스쳤다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에 지나갔다는 얘기야. 전 시간에 우리가 이런 수식어, 부사를 하나 배웠잖아. 그게 뭐였지? 아주 짧게 리미트 델타 T가 아주 작게, 다시 말해 얘기는 뭐야? dt분의 ds를 묻는 거고,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평균속도, 순간속도,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이것을 순간속도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가까스로 스치는 얘는 뭐다? 이 순간, t라는 시간의 순간속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접선을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또 하나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오.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기울기가 0이다. 얘는 속도가 0이다. 왜? 최고점이니까 멈췄겠죠. 다음에 요 기울기는 어머, 이게 마이너스네. 자, 잠깐 정리할게. 접선이 순간속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거고요. 근데 부호가 어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또 동시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가속도가 마이너스 g라는 사실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입하여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래프가 내포한 의미들도 살펴보았어요. 간략한 연습 하나 해보면서 좀 더 개념을 다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연직투상 운동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었겠지만 연습 문제 하나 풀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서 정석으로 치면 필수 예제야. 잘 봐. 어떤 사람이 건물에 올라가서 공을 던졌대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쾅 하고 부딪히는, 이런 거 역동적 표현이야. 응? 어때? 쾅 하고 부딪혔다. 보통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구성 요소로 두 개 문장을 반드시 집어넣어요. 어떤 문장이냐? 던진 후 2초 만에 최고점 도달했다. 이런 말 하나 넣고요. 또 하나는 던진 후 5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뭘 묻는지 알아? 건물의 높이가 얼마인가요? 이게 질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장황하기 여러 문장이 있지만 그 문장 속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은요, 물리에서는 영어 문장도 관용 어구가 있잖아. 마찬가지야.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를 정리해보자. 어쨌든 이 물체가 연직투상운동이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도해봐야 될 일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제발 잊지 말자.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시간과 속도에 대한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자, 처음에 속도가 얼마인지도 몰라. 하지만 어쨌든 연직투상운동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 이해 갑니까? 2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적어도 2초일 때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래. 자, 기울기가 10이다. 1초에 10씩 변한다는 얘기야. 플러스 10이면 10씩 증가한다는 얘기지만 마이너스 10이니까 1초에 10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2초가 흐를 동안 얘가 얼마 감소했겠어요? 20 감소했겠죠? 여기가 0이니까 처음의 속도는 20이었다. 요 문장은 2초일 때, 아니 처음의 속도가 20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문장이에요. 다음, 그럼 얘가 2초 동안 올라갔다면 다시 2초가 지나면 원래 높이까지 오겠네? 우리 조금 전에 그래프를 확인했었잖아. 그러니까 4초인 순간 원래 높이에 온 거죠. 자, 건물의 높이는 결국 뭐야? 4에서 5초 동안 떨어진 이 거리군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 4에서 5초 동안 운동한 이 면적이 바로 건물의 높이 h에 해당한다.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값은 얼마겠니? 4초 지났으면 40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0. 5초 지났다면 50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0이겠죠. 그러니 20 곱하기 1, 요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 20.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 야, 10 곱하기 2분의 5잖아. 그러니까 5. 그래서 건물의 높이 h는 얼마다? h는 25m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ST 그래프로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왜 안 돼? 해봐. 자, S하고 T의 그래프로 그려볼게. 연직투상운동이니까 이렇게 운동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잖아. 여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2초, 다시 원래가 4초, 5초일 때의 이 좌표를 읽으면 이 좌표가 뭐다? 여기가 0부터 아래로 내려간 이게 바로 최고점의 높이일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해보자. S에 5를 대입하면 되죠. 5초일 때의 위치. 마이너스 2분의 1, 중력가속도 10, 시간은 5의 제곱, 플러스 처음의 속도는 20, 시간이 5초 흘렀군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플러스 V0T를 대입해 준 겁니다. 정리해 볼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야, 이거 25에 10이니까 250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25 플러스 이거 20 곱하기 5는 100이네. 다시 얘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25다. 아하, 요게 마이너스 25구나. 그럼 0부터 25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건물의 높이 25m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면은요, 정답률이 60%쯤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보통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술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야, 이렇게 내면 애들 너무 많이 맞추겠는데 할 때 기술 하나 걸어보자. 자, 요 문제를 동일한 문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열기구가 있다고 하자. 믿어지지 않겠지만 열기구야. 그리고 열기구가 20m로 상승하고 있대. 여기에 갑돌이가 타고 있어. 갑돌이 손이야. 그리고 손에 지금 공을 하나 올려놨어요. 자, 20m/s로 상승하고 있는 이 열기구에서 갑돌이가
갑돌이가 공을 가만히 놓았다. 5초 만에 지면에 도달. 그리고 나서 공을 놓은 높이는 이렇게 물었다고 하자. 자,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봐. 얘는 가만히 있는 빌딩에서 20으로 던진 거지. 얘는 뭐야? 20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놓은 거지. 자, 손을 벗어난 다음에 공들이 어떻겠니? 얘는 손을 벗어나면 20으로 올라갔죠. 얜 20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공을 놨으니까 얘도 20의 속도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역시 20으로 올라가다 떨어진 거야. 둘은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에 비하여 얘는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구에서 아직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요. 지표면 근처는 어디나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중력은 늘 일정한 크기입니다. 중력에 의한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 이를 정리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